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박국희 기자라고 아주 유명한 기자가 있죠. 이 법조 기자입니다. 이 소위 어디를 출입하냐 법조를 출입을 하는데 이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일화라는 글을 썼는데 매우 흥미있는 글입니다. 바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일화,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록의 초미에는 이렇게 나갑니다. 작년 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직후의 일인데 조국 사태 때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이 김호수 법무장관과 함께 윤석열 빼고 조국 수사팀 꾸리자. 이건 뭐 잘 알죠. 아주 뭐 어저께도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빼고 우리끼리 하자 해서 대검 차장인 강남일 차장과 그 다음에 대검의 반부패부장인 한동훈 강력부장. 한동훈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의 측근인데 거기다가 카운터파트로 이성윤은 한동훈에게, 김호수 차관은 강남일 차장에게 딱 전화를 했습니다. 차장은 전화해가지고 대검 차장에 전화해서 야, 우리 윤석열 빼고 말이야. 우리끼리 우리가 한번 수사단 따로 만들자. 조국 수사단을 따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들 두 분은 딱 가서 보고를 하고 바로 검찰이 노, 안 돼, 안 해 하고 딱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로 그 사태를 주도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 바로 김오수입니다. 윤석열 빼고 조국 수사팀 꾸리자던 분. 그리고 대검의 제안에서 두 사람이 검찰 내 을사이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불린다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 이 박국희 기자는 수레하고 있습니다. 박국희 기자의 일화입니다. 이게 박국희 기자가 체험했던 김오수에 대한 일화입니다. 법조 출입 기자죠, 이분은. 그래서 이지검장 이성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주 묵묵하게 입이 무거운 분 같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떤 비판 기사가 나더라도 언론 접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항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는 토요일 오전부터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장시간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을사이적이냐는 것입니다. 일각의 여론을 그럼 전달한 거다. 이렇게 박국희 기자가 대답을 했어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기사를 갖다 고쳐라. 그리고 집요하게 기사를 정정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박국희 기자가 보기에는 외부 평판 관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김오수 차관으로부터요. 얼마 뒤에 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마련된 법무부 기자실을 찾았는데 법무부 기자실이 정부 과청청사에만 있다 보니까 서초동에 상주하는 기자들이 친검찰 기사만 쓴다는 추미애 장관 지시에 따라 새로 만든 기자실이었습니다. 이 기자들과 인사하며 차례대로 명함을 나눠주던 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선거운동하는 기분이 꼭 이렇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가 왜 굳이 그런 농담을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이 박국희 기자는 수레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낙마 이후에 차관이었던 그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명함부터 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통 직무대행 하면은 명함을 안 파는데 명함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김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최다 공직 후보자로서 다 올라 있었습니다. 유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친정권 인사해서 그런 것인지 막 친이 붙어서 더 그렇게 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청와대는 그만큼 김 후보자 능력이 출중해서 최다 노미네이트라고 이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최다 노미네이트, 최다 지명자
반대로 얼마나 친정권 성향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으면 청와대가 그렇게도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안달안달 했을까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박국희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박국희 기자는 김 후보자가 작년 4월에 법무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치고도 통상의 고위직 검사 출신이 그러하듯이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안 차렸다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 있을지도 모를 청와대 호출, 부름에 기다리는 눈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달 뒤 김 후보자는 감사원, 소위 최재형 감사원 감사위원 물망에 올랐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 받아들여, 추천 못하겠어, 두 번이나 딱딱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또 한 번, 두 번째 밀려왔어도 NO.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런 감사원법의 조항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위원 물망에 올랐지만은 불발됐습니다. 감사위원은 장관급입니다. 이 역시 불발되긴 됐습니다만 결국 김 후보자는 퇴임 1년 만에 영광의 빵빠레를 올립니다. 검찰총장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가 정권에 가질 충성심,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누가 예언하더라도 정권에 갖출 충성심은 박국희 기자 입장에서는 짐작이 충분히 되고도 남다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정권의 그 검찰 소위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자에서 탈락되자 법조계에서는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토사구팽, 그게 회자됐지만 일부에서는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토끼 사냥에도 실패한 사냥개라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화려에 든 정치검사의 사필귀정 결말이 검찰 조직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해서 내심 기대도 했는데, 그렇지만 이지검장 탈락 나흘 만에 청와대가 김오수를 차기 총장으로 낙점하면서 그런 기대는 싹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김오수 학습 효과로 박국희 기자는 네이밍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이게 김오수 학습 효과로 정권에 충성하면 반드시 결국에는 한 자리 챙길 수 있다, 이런 소위 패거리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학습 효과 때문에 정권에 충성만 하는 사람이면 결국 한 자리는 언젠가는 챙길 수 있다는 그런 패거리 신화 말입니다. 그거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박국희 기자는 예언했습니다. 자, 제2, 제3의 김오수를 꿈꾸는 검사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말미를 치면서 그는 예상을 했습니다. 가로가 하나 있다면 가로, 더 할 말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기자 입장에서 상당히 슬픈 초상을 느낀다. 정말 서글픕니다. 이런 것을 써야 하는 그 기자의 그 가슴은 어떨까요? 정말 참 미묘한 감정이 많이 교차가 될 듯 싶습니다. 이 글 아주 정말 내용성이 깊은 글 같습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일화라는 부드러운 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신화, 패거리 신화로 끝을 맺는 글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소위 정권에 일단 충성만 하면 결국 한 자리는 챙길 수 있다라는 패거리 신화는 안 깨질 거라고 확신을 하는 그러한 글. 그 글 속에서 슬픈 초상을 느낍니다. 아니, 이 정권이 만약에 1년이 아니고 2, 3년이 남았었더라면 어떤 일을 벌였을까? 어떤 사람을 임명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야권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걱정스럽고 시장경제가 걱정스러우며 자유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국가 안보가 걱정스럽습니다. 내일 그러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활성되는 태양 말입니다. 한미동맹이 국권이 돼서 국가 안보가 튼튼해지는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그것을 위해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곧 우리는 야권 단일화라는 거센 민심의 수레바퀴를 몰고 가서 반드시 정권 교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다시 희망이 찾아오는 그런 희망천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